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방미를 하는 이제 경제 사절단도 대규모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동행을 하게 되죠? 우선 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나 대통령 해외 이제 순방을 할 때 이 같이 가는 경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반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경영학과 교수분들하고 이걸 통계 분석을 해서 학계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함께 갔느냐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자들은 대통령 순방길에 누가 같이 동행하고 뭐 그걸 계속 그 트래킹을 하면서 통계를 내는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동향도 읽을 수 있고 다음에 어떤 국가 간의 차기 투자라든지 이렇게 계속 읽을 수 있는 코드라서 사실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다. 그렇군요. 이거를 매번 분석하기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모아서 분석하거나 또 정권마다 누가가 또 다르고 뭐 이런 트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투자 관점에서도 되게 많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이번 방문이 이제 오늘 떠나죠. 오늘 떠나는데 12년 만에 처음 국빈 방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방문을 한 거고. 그 12년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빈 방문했었고, 그리고 20년 만에 그 4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총 출동을 한 건 20년 만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3년. 그렇죠. 2003년에 그 당시에 총 출동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 20년 만에 이제 가는 건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의 상공회의소와 카운터 파트너인데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는 대한 상의가 아니고 정경련이었다. 정경련이고.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려서 총 122개 기업, 122개 기업이 이번에 참석하는데 한 70%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85개를 뽑았고 나머지는 이제 대기업 19개, 뭐 이렇게 경제단체 14개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우선 4대 그룹 총수 전체가 간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4대 그룹 총수들 총출동하는데 그래도 동상이몽이라고 방미를 하는 각각의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그룹 총수가 같이 가는데 이미 김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IRA법에 해당되는 차종을 발표해서 현대차는 이미 김이 빠진 상태고.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품목인데 메인 두 개가 많이 김이 빠졌다. 그리고 반면에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를 하고 있는 LG나 SK그룹은 IRA법이 오히려 덕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뭐 어떤 뭐 큰 성과를 얻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뭐 순달 피차이 CEO라든지 MS나 아마존, 브라이전 같은 ICT 기업들의 수장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오히려 뭐 메인을 두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 기업 쪽에 큰 택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삼성 바이오 쪽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M&A를 하는지 이건 좀 관심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법적인 좀 자유가 되면서 계속 신경을 쏘았던 부분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통신 장비 사업이에요. 그 이번에도 통신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미국 IRA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카닥이 나온 상태라서 큰 변수는 없다고 지금 전문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바이오 그러면 줬으니까 뭔가 얻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얻어올 수 있는 건 바이오하고 통신 장비밖에 없는데 저는 통신 장비 쪽이 더 우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신 장비는 이미 미중 그 갈등 상황에서 화웨이가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삼성이 채워넣기 채울 수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정도가 아닐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SK그룹과 LG그룹은 이번 IRA법에 보면 자동차는 그 현대차가 17조간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손해를 본 경우인데 오히려 배터리 소재는 굉장히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그 지원법에 의하면 배터리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부분은 분명히 덕을 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배리어를 친 추진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SK그룹 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신 그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새로운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LG 구광무 회장도 LG 화학과 양극재 생산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이 있으니까 네. 이쪽을 주력해서 그리고 LG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요즘 LG 그룹의 자동차 전장 사업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거든요. 네. 100조의 수주, 10조의 매출액, 영업이익 달성.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상태에서 이번에 방미도 이런 쪽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안타까운 건 현대차 정의선 회장입니다. 예. 이게 보면 지난주에 이게 참 미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미 이후에 IRA에 해당되는 차종을 발표도 충분히 됐는데 네. 방미 전에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 협상 여지가 없다라고 이미 막을 쳐버린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종 발표하고 나서 또 하나 막을 하나 데친 게 뭐냐면 지난주에 폭스바겐에서는 예. 17종 발표 후에 독일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서 폭스바겐은 다시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 말은 우리는 그것조차 편입이 안 됐거든요. 너희들도 그러면 서류 냈으면 우리도 해줄 수 있었는데 라까지 막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협상의 여지는 아예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뉘앙스를 띄운 거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엘라베마 공장에 그 GV70이 유일하게 지금 미국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인데 예. 네. 여기 배터리를 탑재하더라도 당장은 올해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남아 있는 거는 미국의 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렌트카 시장에 좀 더 이제 공을 들이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나눈 것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이제 3세, 4세 네. 경영인들도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3, 4세 오너 3, 4세들이 네. 이미 경영 전면에 이제 나타내는 어떤 게 되고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경영 전면에 나타나는 분이 그 코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규호 사장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그 회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코롱 그룹이. 예. 그러니까 이번이 아마 첫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는 거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나 정기선 HD 현대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무대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렇죠. 3, 4세 따라가는 거는 뭐 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간다 보는데 하나그룹과 그 HD 현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방미에는 나름 성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중요하죠. 미국에서 IRA법에 태양광 부분에서 수소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고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수소 쪽에 굉장히 좀 그렇죠.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곳은 그러니까 한 분은 국제 무대 첫 데뷔, 네. 두 분은 서서히 국제 무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제 그 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가기 위한 어떤 뭐 발돋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제 사절단 명단을 쭉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인사들이 굉장히 총총 네. 것 같은데. 저희도 5분의 1 정도? 분석했거든요. 네. 122개 기업들을 나름대로 이제 업종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예. 연구원들하고 바이오 기업이 잘 많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네. 바이오 기업이 21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IT 쪽이 9개 기업, 네. 그리고 반도체가 6개, 그리고 뭐 콘텐츠가 한 4개. 요 순서거든요. 업종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업종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 그 결국 우리가 다 이미 줬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통이 왔을 때 예. 그 당시에 뭐 거의 100조, 200조 가까운 투자를 다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선물을 다 줬는데 받아올 게 없어요.
뭐 1년간 IRA법을 보면 우리가 얻은 혜택은 사실 별로 없었고 네. 그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계산기를 때렸을 것 같아요. 예.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뭔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 당장 25일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25일에 그 경제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투자와 첨단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헤드라인이 투자 쪽인데 첨단 기술을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첨단 기술이 뭐냐? 저는 바이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바이오 쪽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번 코로나를 거친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산 기준으로는 괜찮은 국가다라는 입지를 이미 거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 에피센트, 바이오 시밀리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여러 가지 그 한국 기술들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 굳이 선물을 줄 거는 첨단 쪽은 이거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바이오 기업이 전체 방문 기업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부분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이번에 5박 7일간인데 일주일간의 차질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20만 원을 가고 뭔가 얻어와야 되는데 네, 네. 그 얻어올 것은 바이오 쪽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복귀한 뒤에 바로 이제 그렇죠. 이 참여한 것 같은데.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두 가지를 눈에 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미 미국에 그 지금 FDA 신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을 할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이 미국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요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사공장을 바이오 그 공장을 사공장을 중국에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을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짓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또 중국 시장이 크긴 커요 앞으로. 네. 예. 근데 요 사공장을 미국의 절반을 짓고 한국의 절반을 짓는 것도 이제 검토 중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M&A를 미국 쪽에 M&A를 하나 하겠다. 요 매물을 찾기 위해서. 매물 찾기 위해서 요 정도가 지금 셀트리온의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고한성 사장도 가죠. 이분은 이제 그 바이오 협회장 출신으로 그 자격으로 가는데 협회장이 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협회장이 간다는 거는 네. 뭔가 클러스터를 뭔가 묶어서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미에서 투자 쪽에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 시장이 이번 방미를 통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뭔가 발표를 하고 나면 그걸 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보령이라던가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명단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보령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분도 지금 3세거든요. 네. 3세인데 뭐 말로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 민간 협력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방문 일정 보면 나사를 갑니다. 나사에 있는 한국 과학자를 만나는 건데 네. 사실은 우주 산업 관련해서 뭔가 좀 연관을 갖고 오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국 기업을 좀 끼워 넣겠다는 입장이고 그게 어디냐면 보령입니다. 그리고 HK 이노엔드도 마찬가지로 그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첨단 산업을 갖고 오는데 그거를 바이오와 좀 엮어서 가지고 오는 교섭을 좀 삼겠다. 그걸 요번에 방미의 어떤 성과로 좀 가져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약간 협의된 것 같아요. 아니 좀 씁쓸한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 네. 예, 뭐 자동차, 네. 반도체 이거는 물 건너 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고 물론 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런 걱정이 드는 거고 네. 그 대신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을 이제 그렇죠. 뚫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력의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FDA 미국과 FDA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자동차 쪽에 뭔가를 얻어냈거든요. 네. 예. 독일도 폭스바겐이 뒤늦게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또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판에. 막판에. 근데 우리 기업은 지금 얻어낸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 반도체 쪽도 지금 이미 임원 회담에서 의지로 올라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진 상태라서 여지가 많지가 않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큰 걸 줘버리고 작은 게 가져오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이제 경제사절단 구성을 전경련이 구성을 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상의에서. 상의가 해야 되죠. 예, 하는 미국 걸로 카운터파트는 알고 있는데. 그쪽이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난달에 일본 방문 때도
정경련이 했습니다. 이제 정경련 의장이 지금 공석이죠. 네. 대행 체제로 가고 있죠. 네. 김병준 김병준. 의장. 예. 그 이유 가장 큰 것 같고요. 김병준 의장은 지난 대통령 대선 때 예, 네. 예. 자문 역할을 크게 했었죠. 그렇죠. 예, 그 역할 때문에 정경련 좀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것 같고. 근데 저는 지난 일본 정경련이 이런 수행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난달 일본 방문 때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거든요. 이 정도 따라갔습니다. 예.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경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보통 그 정도 사대국 총수가 가고 누굴 만나고 하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네. 실시간으로 경제 기사가 떠야 되는데 지난 방일 때 경제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외교 관계가 그 국내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경제인들도 기사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굳이 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번 방미 때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데 네. 얼만큼 경제 기사가 실시간으로 나올지 투자로 나올지 그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정경련이 지금은 김병준 의장 때문에 대행 체제 때문에 이런 걸 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 정경련이 계속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수행했다면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게 또 그분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게 국가의 역할도 되지만 사실은 주체자 주관자 역할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번에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방미 사실단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역대 최대 규모. 네. 그런데 기대감도 그만큼 커질 것 같은데 최대 감신사는 뭐 그래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렇죠. IR 협의, 네. 이 협의 여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너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하고 네. 강구하는데 지금 내용상을 보면 이번 방미에서 크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을 보면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7,500불 중에서 50%. 그렇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의 40%가 미국과 체결한 FTA 쪽에서 가공을 하거나 했을 때 나머지 5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최종 조립은 해당되지만 저금 해당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품하고 광물이 둘 다 해당돼야만이 네, 네. 저게 다 해당되거든요. 필수 요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면 현대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고 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광물도 미국에서 한 거기서 하고. 그것을 한 거를 넣고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해당되는데 저걸 하려면 지금 업계 예상은 2025년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당장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소재 부분 오히려 저 법 때문에 네. 혜택을 보는 그 기업들은 어디냐면은 포스코 케미칼, 즉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렇죠. LG 에너솔루션, LG 화학 이렇게 지금 혜택을 보는 꼴이 있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그룹 중에서 LG 그룹과 SK 그룹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 방미 때 저 부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러려면 밸류체인을 다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번 명단을 방미 명단 보니까 사절단에 최정호 포스코 그룹 회장이 빠져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초청 명단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 UAE 방문 예. 빠졌죠. 예. 방일 일본도 빠졌죠. 아.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포스코 측에서는 이번에 그 최종우 회장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철강협회 요즘 회장이시거든요. 네. 거기 정기 총회 행사 일정과 겹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철강 쪽에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 쪽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료가 너무 싸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후판 가격, 후판이 어디 들어가냐 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껍데기. 그렇죠. 네. 여기에 상계 관사를 매겨버렸습니다. 51%. 그럼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에요. 예. 이거 이번 협상에서 또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최종 회장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정의선 회장은 가지만 네.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그 지난번 UAE도 빠졌죠. 네. 계속 빠지고 있어서 포스코 내부에서는 이거 뭐 포스코가 KT가 늘 이제 정권 바뀌면 예. 지금 KT는 아직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KT는 아직도 지금 회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포스코도 최정호 회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은 이제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들의 반란을 고민하기 시작한 재계 이야기도 네.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LG의 상속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었죠. 네. 예. 그 전통적으로 LG 그룹 가문은 이 딸들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불문율 같은 네네. 게 있었는데 LG가 내에서도 그 LG의 이제 범 LG가로 말하면 LX 그룹이 있고 아우홈도 LG 그룹이거든요. 이 제일 처음에 아우홈부터 네. 이제 이런 불문율을 깨기 시작했죠. 현재 그 구지연 아우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그 구작 아우홈 회장의 셋째 딸이거든요. 네. 그 이 아우홈 그룹부터 오빠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제 자매들이 오빠를 몰아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빌미로 이제 몰아내고 예. 사실은 딸들이 경영권을 잡은 상태죠. 음. 그러니까 LG 그룹 범 LG가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딸들의 역할에 대해서 새삼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딸 아들 구별을 할 거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그죠. 성별로 이제까지 남성들이 많이 해왔다면 네. 이제 여성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뭐 이부진 회장이 있으니까. 삼성은 이제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그룹은 그 딸들의 경영을 그렇게 막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솔의 그 한솔 회장님, 네. 그 이제 딸들이 다 경영을 하셨죠. 그렇죠. 특히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은 계속 그 경영을 해오면서 딸인 정유경 신세계 사장도 예. 경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은 이미 그 불문율 다 깨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보시면 현대차 그룹인데 네. 현대차 그룹도 전통적으로는 딸들이 경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 때는 그렇죠. 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 때 3대에 내려오면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의성이 유일한 그 회장의 아들이고 예. 나머지 딸이 세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이미 정성희 이노션 고문은 이노션 쪽에 일을 하고 있고 예. 정명희 현대커머셜 사장은 이미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윤희 사장은 해비치 쪽 리조트 쪽은 다 이게 정윤희 사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이미 모두가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SK 그룹인데 SK 그룹도 그 이전까지는 딸들의 경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나눔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네. 실제 경영을 하지 않죠. 보통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대에 내려오면서 지금 딸이 최민정, 최윤정 둘이가 있죠. 예. 이 딸들은 이미 경영에 참여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윤정 SK 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은 바이오 쪽에 이미 발을 디뎠고요. 예. 그다음에 최민정 전 SK 하이닉 팀장도 의료 사업 쪽에 이미 발을 딛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작년 차년에 이미 발을 딛었다 봐야 되고 LG 가문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상속 문제로 예. 지금 소송 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뭐 계열 분리를 해서 뭔가를 할지 뭐 되게 이제 변수가 많아서 여기는 그 봐야 되고 그 LG 가문의 이 지분이라는 거는 예. 사실은 그 LG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LG 가문의 지분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지분이다. 그러니까 지분은 가지만 네. 그걸 매각하거나 할 수가 없는 지분인 거예요. 의결권만 가진다는 의결권을 얘기가 그러니까 있죠. 우리 집안의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분을 주는 거지 예. 이걸 네가 재산화 시켜서 뭔가 팔고 하는 그런 걸 해석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분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고
CJ그룹은 이제 범삼성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또 이미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을 활발하고 있잖아요. 예. CJ 엔터 쪽은 뭐 이미경 부회장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CJ 쪽도 이경우 그 지금 이재현 회장의 큰 딸이죠. 예. CJ E&M 경영 리더로 이쪽도 이미 그 이미경 회장의 E&M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경영권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이고 예. LX그룹은 구본준 회장, LX 구본준 회장이 있죠. 네. 구본준 회장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네. 그 아들은 이미 사장에 부장에 올라가 있고 딸도 여기도 구현재 전 투자팀장인데 이쪽도 LS 홀딩스를 이미 투자 쪽 맡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딸들이 활발히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뭐 금호소기화학 같은 경우도 딸인 그 박주영 금호소화기업 부사장이 경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뭐 딸들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뭔가 만다는 불문율은 이미 다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그룹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거기는 뭐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진그룹도 사실은 2대까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 3대 3대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룹이 2대 그 오너 2세대까지는 딸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건 이명희 회장 정도였어요. 이미경 회장 정도. 네, 네. 그 이후에는 대부분 3대째 들어오는 건데 그 좀 달라진 풍경이 뭐냐면 이 3세대쯤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딸들이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고 일액이 다 그렇게 되죠. 네. 유학을 가고 투자회사에 들어왔다가 네. 그룹에 들어온 이런 걸 들어오면서 네. 경영이 확실히 다르게 눈을 떴죠. 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2세대까지는 그 경영에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공장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 수업을 그렇죠. 밟아왔죠. 전통적으로 그랬죠. 예, 그래서 딸들이 들어가는 입지가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3세대가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가서 제일 먼저 발을 들이는 곳이 어디냐면 컨설팅 펌 그리고 투자 회사. 네. 그다음에 그 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이 들어오는 영역들을 보면 대부분 투자나 기획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평은 어떤가요? 경영인의 평은 숫자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뭐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서연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패션 쪽 사업을 맡았는데 네. 물난 걸 보면 실패를 하도 봐야 되는 거죠. 경영인은 어쨌든 남자건 여자건 딸건 아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인의 실력은 숫자로 봐야 된다. 예. 아우홈의 구자 회장의 3녀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라 봅니다. 예. 그 오빠를 물러내고 세 자매가 뭉쳐서 물러낸 것도 거기서는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맡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아들은 뭐 맡고 딸은 거 맡고 이 개념은 이미 떠난 것 같고요. 누가 경영을 했을 때 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맞고 아까 한진 말씀하셨는데 한진의 이 그 자매분들이나 아들도 경영을 못하면 주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오늘 일가라고 해서 밖에서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